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미래차 업체 등이 입주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센터는 상용차 산업생태계 전환에 필요한 기업의 입주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스펀지로 벽면을 가득 메운 공간, 차량 안의 구조화 흡사의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곳입니다. 뜨거운 물이 반복해 장비를 달굽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542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의 미래 모빌리티 데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 지원센터와 공동 연구시설을 갖추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융합기술의 중심이 될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기, 전자 핵심 부품 고도화 및 선제적 기술 개발을 위한 12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안정성 평가동은 자동차 배터리의 열 충격, 방폭, 낙하, 침수 등을 평가하기 위해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기와 전자 핵심 부품 개발, 평가를 위한 12가지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드론 등 친환경 핵심 기업 10곳의 입주도 확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까지 받아 상용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기술 적용 시험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우리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개별 기업들이 이제는 혼자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미래의 상용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 모빌리티 센터가 침체된 자동차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1조 2,0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 국가예산은 10년 연속 유지됐습니다. 군산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 17건에 391억 원, 계속 사업 232건에 1조 1,6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연도항도 대체여객선 건조 12억 원과 신풍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10억 원, 국립대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 5억 원,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는 2026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방파호항과 진입항로 준설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북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연간 176만 톤 화물을 처리할 5만 톤급 자파부두 2개 선석과 배우물류부지 13만 6천 제곱미터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인공성 형태의 5만 톤급 9개 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가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새만금 2차 전지대학원 운영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최근 2차 전지대학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1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예결위로 넘기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하기로 하고 과기부, 지역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개원 시기는 국비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경우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2027년쯤 석박사 과정 1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조직 개편안을 담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 수상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시장 직속으로 새만금 정책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은 시장 직속에서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축제를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미식관광계를 신설하고 10개국 50관과소 309개에서 3과를 늘리고 2개를 줄입니다.
군산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물류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개소식을 열고 국가산단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는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강서특구 연구소 기업인 스펄스엠텍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받은 스펄스엠텍 첨단 제품은 선박에서 따개비 부착과 같은 생물 부착 오손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생물 부착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선박의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스펄스엠텍은 선박 운항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이화명 나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방제가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방제로 올해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35%가량 줄었는데요. 군산시는 용역 보고회를 열고 빠른 예찰과 적기 방제, 월동기 농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이화명 나방. 지난 2021년 군산의 피해 면적은 10헥타르에서 이듬해 400헥타르, 지난해에는 5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수확 이후 벼 밑동에서 월동기를 보낸 유충의 개체수가 늘면서 50배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발생 시기가 좀 앞당겨져 있고 특히 이제 봄 나방에서의 발생량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따뜻한 온도라든지 여름철에 더운 높은 기온이 얘네들의 발골 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겨울철에 월동률을 이제 성공시키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지만 올해는 323헥타르로 35%가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동방제에 나선 게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화병 나방 방제 효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벼멸구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군산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전국 34,000헥타르의 0.1% 수준인 43헥타르에 그쳤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용역을 진행해 빠른 해찰과 방제 적기 재설정, 농가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발생 시기를 놓쳐 이미 급격한 증식이 이뤄진 뒤에는 방제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생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바뀌어진 재배 양식과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해충의 생태 변화에 맞춘 새로운 방제 체계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방제를 강화하고 농촌진흥청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인중 군산시장이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기에 시민 일상의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정례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을 철저히 신경 쓰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 민생 안전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와 청렴 유지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항만과 공항, 철도를 기반으로 배후 지역을 국제물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관련 예산 2억 7천만 원을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용역은 내년 말까지 학술과 기술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경제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등 도내 7개 기관이 새만금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자원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과 2029년 신공항 건설에 맞춰 특화된 해양관광 여행 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 판촉,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 인근 수역에 대해 해양수리 현상 조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7일 새만금 신항 수역에 대한 해양수리 현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9년 7월까지 33억 원을 들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신항 내 해수유통과 퇴적물 이동 등 수리 퇴적 현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새만금 신항 항만 기능 유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사구역은 새만금 신항 인근과 신시, 가력, 배수관문 수역까지 실시합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내년 공연예술 지원 사업에 4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유통사업에 4작품이 선정돼 국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김양안의 사랑과 예술을 담은 창작 뮤지컬 라흐헤스트와 와이즈 발레단의 헨젤과 그레텔 등입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순수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군산의 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가 올해보다 1,362여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20일까지 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12,34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살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옥서면의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봉교회와 기아대책은 함께 준비한 생필품 꾸러미 30박스 약 300만 원 상당을 기탁했고 주식회사 드림기초건설 박연종 대표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월명동 착한 가게 22호점 전보짬뽕이 명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선생님 40여 명을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춘화 대표는 작년부터 식사 나눔, 김치 지원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